오른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각 후보는 2분 동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 상대에 대해서 1분 동안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뒤에서 이제 있을 대답을 주관하는 토론 주제자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좌장에 따라서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 다른 한 사람은 마이크가 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도 집에서 방청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가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쓰여져 있는 캠페인 스타프라든가 아니면 미리 적혀져 있는 스피치노트 같은 것은 없고요. 연필하고 펜만 준비할 것이고요. 시청자도 여기엔 없습니다. 양 후보가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네, 지금 46대 미 대통령이신 바이든 대통령을 제 토론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45대 미 대통령이셨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가장 큰 우려 사안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긴 했지만 지금 이 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요. 그리고 식료품 가격 지금 약 한 100달러였던 것이 한 1,2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30%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시간과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희가 경제가 굉장히 그 전에는 굉장히 추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경제가 계속해서 그 상태였으면 굉장히 거의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제자리로 좀 돌려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약 한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한 3만 개의 제조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굉장히 올랐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0개의 새로운 신고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많은 기업들의 문제도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제 행정부가 했던 것들을 보면 많은 것을 했는데요. 그 전에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 상황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처방약 같은 것이 그 전에는 전 행정부에서 굉장히 문제였었죠. 인슐린을 이제 맞는데도 처방받는데도 약 한 150에서 400불로 올랐었고요. 그리고 많은 그 노인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엌에서 식료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인 역사를 봤을 때 제가 취임을 했을 당시에 그 전에 비교했을 때 그 언제보다도 좋은 경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후에 겪었던 최악의 디플레이션 상황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군대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코로나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위기를 갖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과거에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국가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는 가장 큰 세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군대와 관련해서도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때문에 마치 미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이 많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절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미군들이 다른 국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대응해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의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그 물가를 더 올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지난번에 여태까지 돌아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우리가 많은 돈을 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세를 내면서 저희 경제가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가장 큰 세금 감면을 주었다고 지행했었는데요. 그리고 규제도 많이 완화했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팬데믹 시간 이후에 바운스백 되는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으로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한 14개 동안 저희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었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아주 위험 있게 많은 힘을 가지고 걸려가지고 철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했던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국가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당적으로 트럼프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수조 달러가 넘는 부채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많은 세금 감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백악관에 입성하시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 감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감면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21%로 감면을 했을 때 그리고 추가로 세금 감면을 더 할 때는 수조 달러가 넘는 수익을 이런 회사들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국가의 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정부는 제가 재임했을 당시에 코로나라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아주 심각한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약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든의 재임 기간 동안 제가 재임했던 기간 동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펴므로써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가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캠페인을 펼친 것 자체가 마치 제3세계 국가처럼 아주 저급한 정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많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민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그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국가 적자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한 2조 달러의 세금 감면은 부유층에게만 도움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세금 감면이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한 28% 정도가 오히려 세금이 더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렇게 되면은 저희 적자가 한 5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인 복지라던가 아동 복지에 대해서 또 보건 복지에 대해서 많은 그 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또 코로나 시기 이후에 저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님, 굉장히 메디케어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일으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에 도움을 받죠.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를 그들이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 메디케어는 그들한테 제공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민자들로 인해서 저희 복지 제도가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의 상황을 보면 지난 한 4년 동안 믿지 못하실 정도인데요. 저희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우리 미국의 상황을 현재 지금 더 이상 동경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석다고 그들이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리석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죠. 하지만 이분이 하는 것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거의 범죄와 같은 행동입니다. 네,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이 뒤집힌 이후로 처음으로 갖는 대선입니다. 그래서 아이다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낙태를 아이다호주 같은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여전히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낙태를 금지하실 계획인가요? 네, 이러한 낙태 약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 대 로이드 판결이 일어난 이후로 당을 넘어서 모든 당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법원에서도 그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판결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 대 로이드 판결 이전에 판결로 넘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결국 이러한 판결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자라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다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자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마다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각각의 관점에 맞게 각 주별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은 결국은 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믿음까지 제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심을 따라야 한다, 나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을 당했던지 아니면 엄마의 건강이 너무 좋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낙태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개월, 8개월 그리고 심지어는 출산 이후에도 아이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로서 단결된 모습으로 이렇게 로데 웨이드 판결을 덮은 것이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했던 것은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라던가 이런 대중은 로 판결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됩니다. 이분이 그 주가 그러한 결정을 내려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6주 정도 됐을 때 그 임신 상황에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그 어떤 상황인지를 결정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주가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에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 특히 여성들 가운데 살해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장례식도 참가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 배우자라던가 또는 가족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허가해준 그 국경을 넘어서 오게 한 사람들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살해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국경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임신 중지 같은 경우에 그것을 주에서 각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되돌려놓기를 원했었고요. 네, 리건 대통령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전 역대 대통령이 이것을 되돌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었고요. 이것은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네, 지금 현재 7개의 주가 같은 낙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7개의 주에서 법적인 제한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여성과 의사 사이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극단적인 상황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여성들과의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저는 결국 여성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결정을 정치인이 내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성과 의료진이 알아서 여성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목숨을 9개월이 된 이후에 또는 탄생을 한 이후에라도 여성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후보님의 말씀은 우리가 9개월이 돼도 자궁에서 아이를 꺼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초당적으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요. 아니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산모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래서 이 임신을 유지했을 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허용하는 낙태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너무 급진적이고 그중에서도 민주당 내에 급진파가 주장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51년 동안 이 로 디 웨이드 원칙은 옳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 공화당에서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공화당이 의회에 장악을 하고 이 임신 중지를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요. 뉴욕과 시카고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안보, 치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양당 초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올 때 저희는 이러한 그 난민 신청자의 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 수비대에서는 저희 입장을 지지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을 때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같이 왔는데요. 분리시켜서 어떠한 그 철창 같은 데다 가둬놨었죠. 이런 일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법을 바꿨습니다. 지금 변화된 상황을 보면 실제 그 불법 이민자들은 40%가 트럼프 재임 시절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난민 신청자를 늘렸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말하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국경을 개방하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 국가로 오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테러리스트도 있고요. 지금 역대급 많은 수의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전 세계에서 남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입법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입법을 했죠. 국경을 닫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주 최고급 안전한 그런 국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경 수비 같은 경우에 제가 재임 시절에 저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 수비대도 저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역사상 최대 안전한 국경이 만들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님. 네.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 실제로 알카에다에 몸담했던 테러리스트가 국경을 넘어서 3명의 군인을 죽인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모든 테러리스트가 우리 국경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테러리스트가 국경에 들어왔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반드시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역대상에서 가장 큰 이민자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아메리카 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살라마니 이런 분들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들이 오고 있습니다. 단지 국경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약 한 수백 명, 한 수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와서요.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죠. 뉴욕, 캘리포니아 모든 주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저희 시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아주 어리석은 정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민자의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범죄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지난 며칠 동안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살 된 어떤 소녀도 죽음을 당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문자 그대로 문명화에서 퇴보하는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전에 이런 미국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이제 파괴시킬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은 굉장히 아주 뉴욕시티라던가 다른 곳에서 럭셔리 호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군사 예전에 공부했던 장병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이만큼 굉장히 안 좋은 시절에 처해 있는 사람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저희가 많은 것을 가져왔던 기쁨, 이런 좋았던 것들, 제가 인증했던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절반 정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되돌려놓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단지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을 돌려놓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훼손된 가족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더 많은 의료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에게 더 많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이 증가한 것도 제 행정부에 들어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전쟁에 참여해서 사망하거나 희생된 분들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제 아들을 말씀하셨는데 제 아들이 루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루저입니다. 우선 서커, 루저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매거진, 그러니까 잡지들에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퇴역 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군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의 사람들이 서커, 루저 이런 말을 제가 아니라 바이든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첩보원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1명의 첩보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바이든으로부터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서커, 루저 이런 발언 자체는 바이든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성 장군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저희의 행정부에 들어서 이런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했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는 단결된 모습을 가지고 이들에게 주택과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외교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님,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낼 것은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 했을 때만 전쟁을 그만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희 참전용사 그리고 저희의 군인은 이분을 바이든 대통령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최고 군수 통치자로서 저희는 더 이상 그분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더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정보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존경했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 두세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은 참 잘못했었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역사상 아주 치욕적인 순간을 만들었죠.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장군을 이제 임명에서 해고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순간을 벌였던 그러한 그 장성을 책임지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물론 철군하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장부위를 또 낭비하게 되었죠.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게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마스가 그렇게 계속 전쟁을 벌여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그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경제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러가 제가 집권했을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세상이 엉망이 되었죠. 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미국 군인이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 일어났고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많은 골칫거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10만 명이 넘는 미군과 그 가족들 또는 행정 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서 트럼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해라. 그렇게 우크라이나에게 트루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 키예우는 과거의 구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구소련의 일부로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도 좋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푸틴이 이렇게 재선된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괜찮지 않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과거엔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전쟁입니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예산을 우크라이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소비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전쟁에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 드는 이 돈 자체는 우리가 애초에 지급할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젤렌스키와 푸틴 사이에 협상을 이뤄서 전쟁을 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리고 전혀 그 대의가 없이 의미 없이 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님, 바이든 대통령님. 네, 푸틴은 전쟁 범죄자입니다.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푸틴은 과거의 소비에트 왕국이었던 것을 재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꿈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대통령으로서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시죠? 나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출하고 있는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강력해지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중동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수백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5명의 미국인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약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고요. 바이든 대통령님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마스는 인질을 이제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자 지구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유엔의 안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G7을 통해서 네타냐후가 이렇게 제안했던 제안을 지원했습니다. 3단계의 제안이고요. 첫 단계에서는 인질 같은 경우에 인질과 그다음 전쟁 중지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인 조건을 내는 것이고요. 3단계에서는 전쟁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저희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약 한 2,000개의 폭탄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마스가 저희가 빈라딘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마스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무기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집중된 부분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얘기를 잠깐 하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은 우리와는 다른 대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우리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바다, 그러니까 대서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돈을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 언제보다도 국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외교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지 않고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돈을 내면서 이들을 위한 안보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리랑은 전혀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좀 더 취약한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토에서 발을 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맹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동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토에 발을 뺐는데 푸틴이 나토와 전쟁을 벌이면 어떤 일이 생각할까요? 우리 앞에 핵 전쟁이 발生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폴란드나 제3의 국가까지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 세계에 50개가 넘는 국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도 예외가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신들의 평화와 안보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의 설립을 지지하시나요? 그 전에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안보를 위해서 돈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미국이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제상 사이즈로 봤을 때 미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도 있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돈을 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계속 나토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수백억 달러를 계속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토가 더 많은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임 시절에 제가 28개국과 함께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내기 않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1월 6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그 헌법으로 인준이 될 그러한 선거 결과를 뒤엎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헌법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통령으로서 선언한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그 1월 6일 의회 난입산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굉장히 좋은 아주 국경이 정비가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제가 완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미국은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상황이 바뀌었죠.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백악관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의 대통령의 아래에서 굉장히 저희 국가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정적만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질문은 지금 유권자들에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언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의회 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평화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내셔널 가드 같은 경우에 10,000명이 있는데 그 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워싱턴 DC의 시장이 이것을 거절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게 있는데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연설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했던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 1월 6일에 다 거기자리 모일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내셔널 가드들이 있었습니다. 즉 치안 당비하는 치안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그분이 물론 만족하진 않겠지만 그는 펠로시가 제가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1월 6일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니회 난입하도록 격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3시간 전에 저는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보는 상황에서 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그 법원에 가서 이렇게 여러 수십 건의 또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때 다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분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이런 곳에서 도시 전역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애틀까지도 이것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주제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이 이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봤을 때 공화당, 그러니까 제가 맞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했고 이제 와서는 이들이 무시했다는 것이 잘 드러나게 되었죠. 네, 1분 동안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분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막으려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련해서 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지만 문을 부시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데스크에 올라가고 자리를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 행위 자체 그들이 애국자라고요? 그럴까요? 네, 이런 그 토론을 저희가 할 텐데 지금 1차 토론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프라우드 보이를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부분이죠. 지금 그분들을 지지한다고요? 지금 그분
의회를 공격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분 동안 이 질문을 제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그 34개 항에 대해서 유죄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저는 정적이 뭔가를 나를 쫓는 것은 뭐 그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오늘 마주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제 말은 결국 내 의무는 우리 국가를 더 이 실패하는 국가로부터 살려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면 조 바이든 역시 범죄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이 바이든의 아들을 위해서 유리하게 과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돈이 지급되었을까 의문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네,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렇게 말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전히 그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 범죄 같은 경우에 지금 수십억 달러 같은 경우에 그 여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했고 그리고 전 포르노 스타와 지금 소송에 걸려 있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포르노 스타와 우선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high-ranking official at DOJ into the Manhattan DA's office to start that case. 이 케이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더 높은, 그러니까 더 유명한 판사를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대변하는 아주 무서운 나쁜 판사들을 일부러 더 이 사건에 개입시켰고요. 또 이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입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저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결국 바이든에게 보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대선 캠페인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해서 이러한 스캔들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적을 제거하지 않고는 정당하게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공화당으로 하여금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수천만 명의 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트럼프가 했던 것을 잘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굉장히 너무나 많은 이슈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해 있습니다. 네,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그리고 그 비밀리에 어떤 보복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는 버지니아에 있었던 일 같은 것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문에 대해서 티켓을 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괜찮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캐런 스와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분이었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분이 얘기했던 것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문장을 들으면 100% 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샬롯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기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최악의 대통령이고 최악의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점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합리적인 앵커, 그러니까 뉴스 진행자라면 그 점에 대해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쇼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분이 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 아이런 같은 경우 만약에 정말 그분들은 좋은 사람들이고요. 캐런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다 조작된 거고요. 조작된 것이고요. 1월 6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의회 난입도 했었고요. 그 본인의 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었습니까? 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미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전에 일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다시 쉬는 시간 갖고 다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인 가족은 여전히 백인 가족에 비해서 수입이 적습니다. 흑인 어머니는 임신 관련해서 백인보다 더 3배나 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백인보다 5배나 감옥에 갈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보를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소규모의 흑인계의 비즈니스가 역대급으로 다 커져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흑인계 실업률은 아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흑인계 미국인을 위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을 돌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많은 입법 활동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아동의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계 가족이 아동 보육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좀 아껴 줄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노동시장도 흑인을 위해서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49초 남았는데요. 흑인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 실망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흑인계 가족의 경우에는 그 새로운 집을 샀을 경우에 약 한 $10,000의 세금 감세를 제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계 가족이 그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0년 정도 그동안 그 많은 유틸리티에 관련한 그러니까 뭐 전력이라던가 이런 것에 관련한 그 지출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지원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촉발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사람이 바로 바이든이고 그로 인해서 히스패닉 가정과 흑인 그리고 전 미국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필품과 식료품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식품 가격을 보세요. 2배, 3배, 4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만든 사람이 바로 바이든입니다. 제가 재임했을 때는 경제가 완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다 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재임기에 들어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흑인 지역사회에 독이 되는 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였고 이들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히스패닉계 가정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재임 기간이었다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경제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경제가 악화되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죠. 그런데 저희는 약 수천 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죠. 그리고 또한 건강보험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ACA 같은 경우에 도입 가구당 한 $8,000의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로써 의료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ACA와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경찰력을 거리에 배치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경찰 인력을 줄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총을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요. 팬데믹 시간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끈질기 괴롭힘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인데요. 역사상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리케인도 심해지고 산불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님, 여러 가지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들을 지난번에는 탈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한 기조가 유지될까요? 우선 지금 경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미국의 거의 모든 경찰서가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찰 단체가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인구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990년대를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재임하면서부터는 범죄율이 많이 완화되었고 더 많은 흑인 가정들에서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흑인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고 팀 스캇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얼마든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흑인 지역 커뮤니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제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기회가 창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흑인계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계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는 불법 이민에서 비롯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불법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돌아보니까 이들의 일자리를 뺏게 되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님 다시 질문 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기후변화를 완화할 어떤 행동을 취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아주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그 언제보다도 다양한 형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임했던 4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환경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어디에 계셨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디어 자체가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네,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 그 기후변화 관련된 법은 굉장히 역사적인 법이죠. HBCU 같은 경우 그 아주 역사적인 흑인계 대학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기여를 했고요. 그때 실험실도 건설하고 했고요. 그때 많은 흑인계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학을 출신들이 하이텍 기업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언가를 지금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요? 그렇게 했나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파리 협정 같은 경우 어떤가요? 네, 우리 지금 온도 그 지구의 온도 변화를 보면은 지금 완전히 인구의 어떤 그 존재를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네, 파리 기후 협약은 우리에게 수조 원의 돈을 들게 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돈을요. 그런데 나라만 돈을 내고 중국이나 인도 같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야말로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시니어들을 위해서 인슐린 가격을 낮춘 장본인입니다. 모든 의료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야말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고 병원과 의료시설 그리고 학교 등을 사회보장으로 보호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함으로써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많은 진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후의 그 청년단을 만들어서 약간 평화협력단처럼 그 청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미국의 어떤 환경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오직 지금 오염과 기후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을 할까요? 저는 그분이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적으로 한 35 어떤 일정 기분을 했는데 저는 모든 기업들이 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령 인구가 사회보장제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감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회보장을 제공하실 또는 강화하실 예정이시나요? 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7,500만 달러의 수입을 있는 경우에 한 16%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세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그런데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 밀리언에어들이 한 1%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그 부유한 층이 충분히 그들의 어떤 부의 만큼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28초 정도 남았는데 또 다른 조치를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금 저희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복지라던가 의료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른 부분도 지금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굉장히 그 전례 없이 아주 좋은 의료 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약 한 4천만 명이 지금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 ACA 덕분입니다. 저희가 노력했던 그 결과이고요.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을 보면 필 그랜트 같은 경우, 즉 수여금 같은 경우가 약 한 7만 달러나 이런 것들이 더 지원이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그 금액이 교육 예산에 투입이 될 것입니다.
All my life, I've 네, been on this 평생 side of 동안 the equation for the last 8 years. 지난 8년간 I've 저는 never seen anybody lie like this guy. He lies. 바이든 I've never seen 대통령처럼 him. He can 거짓말을 look you in 잘하는 the 사람을 face. 본 적이 So 없습니다. many other 눈 하나 things too. 깜짝하지 않고 지금 방금도 거짓말을 하셨고 다른 거짓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모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일부러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군인들을 상대로 서커, 루저라고 이야기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바이든이 파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입을 했습니다. 메디케어나 다른 병원, 여러 가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돈을 투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퇴역 군인들에게 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임 된다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분노를 느낄 것 같습니다. 네, 퇴역 군인이 제대로 그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건 처음 듣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네, 그 장군을 해고했습니다. 그 장군을 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상황을 한번 보았을 때 수백만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외국인들 때문에 저희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장 성공적인 경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부분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15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이러한 저희의 그런 경제적인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150명의 학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악의 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차일드 케어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현재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아동 한 명당 1년에 $11,000 이상이 든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선되신다면 아동 양육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단 15명이 아니라 19명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절대 해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고 FBI도 만났고 물론 이들을 해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들이 잘못했을 때도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를 해고할 때는 잘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고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해고를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그 군인들 중에서 많은 좋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스캔들에 휘말린 군인들조차도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언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겪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요. 그리고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토론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도 국가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경 수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조금 더 쓸 뿐입니다. 여전히 국경을 넘어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이끌게 되냐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기회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인입니다. 우리는 많은 큰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군은 최강의 군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군만큼 강력한 군은 없습니다. 어느 국가도 저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하는데요.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108명인가요? 그 대통령 역사학자들 또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것 아동 복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아동 보육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었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단일 부부, 그 이혼한 가정의 부모가 양육을 할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기에 많은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Just so you understand, 네, we have polling, we have other things. 여론조사도 하고 They rate them the worst.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만 봐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사상 가장 최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재임을 했을 때 저는 역사상 가장 좋은 대통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처럼 세제 혜택을 준 정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세제를 인상시킨 정부가 바로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감세 이후에 지금 진행하시는 두 분까지 포함해서 모두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는 우리 모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감면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에 더 많은 돈을 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에서는 세제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또 대통령이 된다면 중산층을 위한 세금을 늘릴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10% 관세를 그분이 놀렸죠.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더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요. 중산층을 도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재임 시절에 중산층은 굉장히 더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세금 감세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결국은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0년 이래에 대중 수출 무역 관계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준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대통령인 트럼프님 물론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님도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재임 기간 시절뿐만 아니라 바이든 시절에서도 이러한 겹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현재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최대의 재정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돈을 받습니다. 저는 중국에 많은 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계속해서 저는 부과했는데 오히려 바이든은 그 반대로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최악의 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중국이 미국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두셔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67초 남았습니다. 제 질문 다시 드립니다. 현재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정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코로나가 지나면서 벌써 한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많은 약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아주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감염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보셨어요? 지금은 1,800명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는 물론이고 사용되고 있는 약의 양만 보더라도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뚫렸으니까요. 지금까지 봤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숫자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펜타노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펜타놀 같은 것이 그 기계로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펜타놀 기기가 그 마약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약재들이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일 때는 그때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한 감지 기기가 저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펜타놀의 전 단계가 되는 그러한 약물 같은 것도 저희가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기기를 도입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마약 남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그 중독 문제인데요. 지금 치료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e ended catch and release. I made it catch and release in Mexico, not catch and release here. 멕시코 저희는 제가 재임했을 기간 동안에 멕시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더 이상 불법 이민자가 오지는 못하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은 이들이 오히려 인질로 멕시코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실제로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도 지금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이분이 제가 다시 취임하면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에 이기자마자 우선 가장 먼저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부터 석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돈을 계속해서 몸값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명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몸값이 요구되고 있는데 저는 58명을 석방시킨 바 있습니다.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 네, 2기를 맡게 되면 말에 87세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에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지금 제가 처음에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었을 때 가장 젊은 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고령의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 한번 기록들 제가 했던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일자리라던가 제조 산업의 일자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반도체를 발명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좀 잃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저가의 노동력으로 될 그러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폐부 공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수많은 그러한 세금을 내고 있고 또 이미 한 400억 달러 정도가 미국에 이미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 미국인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자꾸 실패하고 좀 후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무역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계속해서 진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대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제 러브레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었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가 끝날 때 82세가 되시는데요.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계속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He took none. I'd like to see him take one, just one, a real easy one. Like go through the first 5 questions. He couldn't do it. 저는 제가 얼마든지 바이든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것을 실험으로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의 퀴즈만 내더라도 잘 맞추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아주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리그도 아니고 2개의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프 매치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25년 전,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로니 잭슨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 주치의들조차도 저처럼 건강한 노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네, 한 6피트 정도 되시나요? 그리고 몸무게가 얼마나 되시나요? 6'4인가요? 네, 어쨌든간 네, 지금 뭐 신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핸디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약 한 6으로 내려갔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가방 메고 골프 전 칠 수 있습니다. 전 좋습니다. 저는 8 핸디캡이고요. 제가 6점 핸디캡 가지고 시작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굴지 마시죠. 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선거 결과를 그 선거의 어떤 성공 여부 관계없이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저는 그러한 폭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제가 트위터에 폭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제로 연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거기에 더하여서도 실제로 캐피톨로 달려가 있던 시위자들은 전체 유권자의 아주 일부입니다. 저의 지지 중에 아주 제한적인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이지 저의 책임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제 노년을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이 자리로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바이든만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대통령으로서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이 한 나라로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치인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했다고 생각했고 또 군사 정책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3차 대전에 거의 가까이 갈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계 3차 대전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이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나 시진핑, 푸틴 모두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차 대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3차 대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푸틴이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둘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조를 들어서 그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 텐데요. 저는 어떠한 세계 리더도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다 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호할 수 있고요. 지금 전 세계가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님께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패배하시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Russia. 러시아, They took a lot of land from Bush. They took a lot of land from Obama and Biden. 오바마 They 정부와 took no land, nothing. 그리고 from Trump, 바이든 nothing. He knew not to do 정부와 it. 함께 일을 하면서 Not gonna play 그 이 games 두 with me. He knew 정부는 that.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바이든 but he knew 대통령도 not to play 아시겠지만 games. 결코 어떠한 He 성과도 took 만들어내지 nothing from me. 못했습니다. But now he's going to take the whole thing 그리고 from 제가 this man right 만들어낸 here. 모든 것들을 That's a war 지금 that should have never 바이든이 started. It 모두 would have never started 앗아갔습니다. ever. 애초에 제가 And 대통령이었다면 he's going to 지금의 take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And, 갈등 you know, 상황은 you ask 벌어지지 me a question, 않았을 well, would you do 겁니다. this with- He's got us in such a bad position right now with 지금 현재 이렇게 Ukraine 나쁜 and 상황이 Russia. 아니었다면 Because Ukraine's 그리고 not winning that 우크라이나와 war. 러시아 사태가 이렇게 He said, I 심각하지 will never settle 않았다면 until such time. They're running out of people. They're running out of soldiers. They've lost so many 그런데 people. 현재 It's so 이미 너무 많은 sad. 사람들이 They've 희생되었고 lost so 군인들의 many people, 수조차 and they've 줄어들고 lost those 있습니다. gorgeous cities with the 그리고 golden domes that 아름다운 are 도시, 1,000 years old, all 반짝이는 because of 금색 him 돔이 and 있는 stupid 그런 decisions. 아름다운 우크라이나의 Russia would have never 도시들이 attacked 바이든 대통령의 Donald 나쁜 Trump. 결정으로 인해서 제 질문은 누가 이기든지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냐?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And everything else was ridiculous. And if you want, we'll have a news conference on it in a week. 그래서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문제 문제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갖기도 했고 그렇지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다시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말고 훨씬 아름다운 곳에서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제 노년을.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지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제 수치 그 한번 선거가 끝나면 수치를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좀 거짓말 하고 계신데요. 처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계속해서 그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항소를 했었죠. 어떠한 법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다 주 정부든 그 지방 정부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이었고요. 굉장히 그 선거 결과를 훔쳤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과연 최종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무언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좀 휴식 시간 갖고 다시 대선 토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많은 큰 진전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을 딛고 저희는 진보했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세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늘 토론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제가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느 사람도 그 제대로 되지 않은 세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적자는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남겼던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10% 관세를 내면서 더 많은 경제에 더 부담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
us to be able to negotiate drug prices with the big pharma companies. Well, guess 대형 what? 제약회사와 함께 We got- 가격을 협상을 해야 된다고 We got down 생각하는데 to 지금 그렇게 하지 15, 않고 excuse me, 있습니다. $35 for insulin instead of $400. 인슐린 같은 경우에 And I wanted $400가 아니라 지금 $2,000 $35로 for 인슐린을 every 받을 수 senior, 있습니다. no matter what 그리고 they- how 노인들에 much 있어서도 prescription they need. You know what that 필요한 did? 처방약을 That 받을 수 reduced 있도록 the federal 해야 debt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난 한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한 160억 달러 한 1,600억 달러의 어떤 재정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 개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아동에 대한 복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많은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야 하고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님께 질문 Like so many 드리겠습니다. politicians, this man is just a complainer. He said we 네, want to do 많은 this, we want to do 정치인들이 that, we want 그저 to get rid of this 불평만 tax, that 합니다. tax. 이러한 세금을 But he 없애야 doesn't do 한다. anything. 뭐 이런 He 이야기만 doesn't do- 하지 all he 실제로 does is make 행동에 our country 나서지는 unsafe by 않습니다. allowing millions 우리 and millions of 국가를 people to 조금 더 pour in. 안전하게 Our 만들지 military 못하고 doesn't 있습니다. respect him. We 왜냐하면 look like 수백만 fools in 명이 넘는 사람들이 Afghanistan. 계속 We didn't stop Israel. It 다른 was such a 나라에서 horrible 들어오기 thing that would have 때문입니다. never happened. It should 그리고 have never 아프가니스탄, happened. 이스라엘과 Iran was broke. 같이 다른 Anybody 많은 that did 지역에서 business with 위험한 Iran, 일들이 including 발생하고 China, 있습니다. they couldn't do 중국 business with the 등을 United States. They 비롯해서 all passed. 미국과 더 Iran was 이상 broke. They had no 비즈니스를 money 제대로 for 할 수 Hamas 없는 or 국가들 Hezbollah, 그리고 for terrorists, no money 하마스라든지 whatsoever. Again, 여러 가지 Ukraine should have never happened. He talks 결코 about 일어나지 all the stuff 않았어야 that he 할 didn't do 일들이 it. For 바이든 3.5 정부에서 일어나고 years, 있습니다. we're living in 우크라이나 hell. 사태도 그 We 상계 중 have the 하나 중 Palestinians and we 하나입니다. have everybody else riding all over 팔레스타인과 the place. 그리고 You 전 talk 세계의 about 많은 Charlottesville. This 지역에서 is 100 우리가 times 해야 할 수 있는 Charlottesville, 일이 1,000 times. 많습니다. The whole country is exploding because of you. 그리고 Because they don't 이러한 여러 respect 가지 you. 분쟁 And they have 지역에서 to 많은 respect 난민들이 their 들어오고 president. 있기 때문에 And they 우리 don't 국가가 respect 점점 you throughout the 폭발하고 world. 있고 불법 이민으로 인해서 What we 국가가 did 어려움을 was 겪고 incredible. We 있습니다. rebuilt the military. We got the 우리는 largest tax 제가 cut in 재임하는 history, 기간 the 동안 largest 역사상 가장 regulation 많은 cut in 세제 history. 감면을 The reason he's 제공했고 got 또 jobs is 많은 because I cut 군대의 the 혁신을 regulations that 이루었습니다. gave jobs. But he's 그렇게 putting a lot of 함으로써 those 더 많은 regulations 비즈니스가 back on. 활성화되었고 더 많은 All of the 일자리가 things that we've done, 창출되었습니다. nobody has ever 그동안 그 seen anything 누구도 like 하지 even 못했던 from 일을 the 저희 medical 정부에서 standpoint, right 할 to 수 try, where we can 있었습니다. try space age materials instead of going to Asia or going to 그리고 Europe and trying to get 아시아나 when you're 유럽과 terminally ill. 함께 일을 Now you can go and you can get 과거에는 something. You 뭔가 sign 아픈 a 일이 document. 있으면 They've been trying to 유럽이나 get it 아시아 국가로 for 가서 치료를 42 받아야 합니다. years. 그렇지만 But you know 제가 what we 재임 did 기간 for the military 동안에는 was incredible. 이러한 Choice for 혁신들을 our soldiers, 통해서 for our 미국 내에서도 soldiers. 효과적으로 치료를 Instead of 받을 수 waiting 있도록 for 3 했고 months 많은 to see a doctor, 군인들도 can go out and 얼마든지 get themselves fixed up 의사들을 and 만날 readied up 수 and 있도록 take care of 했습니다. themselves. 이렇게 And 해서 they're living. And that's 스스로의 why I had the 건강을 highest approval rating in the 챙길 수 history 있도록 of the 했습니다. VA. So all 그래서 of these things, we're in a failing nation, but it's 이렇게 not 여러 going to 가지 be 일을 failing 해서 anymore. 우리 We're going to 국가를 make it great 성공의 again. 궤도에 올려놨는데 다시 Thank you, 실패하고 former 있습니다. 저는 President 이로부터 Trump, 국가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President 왔습니다. Biden. 두 Stay 분, with us because we have full 네, 두 분 analysis of this 감사합니다. debate. 이제 Anderson 이번 Cooper and Aaron 진행했던 Burnett 대선 starts 토론에 대해서 now on 분석이 CNN. 이후에 따를 것입니다.